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럽하우스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는 클럽하우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클럽하우스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개인들이 그 클럽하우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떠한 공간, 그것이 무슨 오프라인이든 사이버든 어떤 공간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항상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PC통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IP라는 업종이 새로 생겨났어요. 소위 이제 이 정보 제공업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나니까 이 온라인 쇼핑몰 내지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처럼 이제 새로운 공간이 하나가 생기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음성 기반 그 클럽하우스가 소위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큼은 좀 끝까지 들으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토론할 기회도 나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소개한 인사이트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PC통신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그 한가운데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보 제공업 최고 이 우수상을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때 정보통신부 장관과 같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공간이 열릴 때마다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클럽하우스를 보자마자 이런 인사이트가 떴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클럽하우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클럽하우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수단, 소위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클럽하우스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점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클럽하우스 메커니즘의 이해. 세 번째는 차별화된 오디오 콘텐츠. 자,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는 이제 시점의 함정입니다. 어디서 볼 것인가 라는 얘기죠. 여기서 시자는 볼 시자입니다. 볼 시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그 90년대 중반이죠. 어떤 간호사가 상담을 왔어요. 근데 어떤 간호사는 이제 정말 하기 싫고 어떤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소위 이제 정보 제공업을 해보라고 권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PC통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PC통신 안에 들어가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굉장한 큰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사업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두 번째, 클럽하우스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IT에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은 그걸 기술을 알려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느냐, 그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그걸 이해하고 비즈니스의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의 메커니즘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기반 네트워킹 플랫폼이다. 다시 말하면 모니터를 보지 않고 오디오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소위 그걸 몽타주 메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되겠고요. 페이스북은 관계 구축의 장이고 트위터는 이슈가 핵심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소셜 포지션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지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클럽하우스에서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초대장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들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루 저녁 만에 2만 8천 명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됐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오늘 올린 사람들이 다 여자 얼굴이라서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저커버그가 한 말이 있어요. 아, 그건 여자 얼굴이어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해석을 내립니다. 바로 클럽하우스는 아는 사람을 초대해서 클럽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을 초대한다라는 것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포모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90년대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요. 삐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이 삐삐를 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부는 삐삐 번호를 일부러 바꾸죠. 그래서 내 번호 이렇게 바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을 때는 그 우울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클럽하우스가 계속적으로 초대장으로 해서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는 다 개방해서 누구나 페이스북처럼 가입하면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별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면 일방향이잖아요. 원웨이로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물어볼 수가 없죠. 하지만 클럽하우스는 이제 손 들고 사회자가 그것을 허락하면 바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스피커와 사회자, 소위 모더레이터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스피커가 떠들지 않아도 사회자가 그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를 들어가더라도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이 남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과거에 한 5년 전에 했던 것들도 들춰내서 과거엔 네가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대화를 찾아내서 공격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다만 오히려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은 DB가 축적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DB가 축적돼야만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의 그 클럽하우스의 메커니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별화된 오디오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소위 이제 클럽 파티, 클럽 안에서, 소위 방 안에서 어떤 화제를 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할 때 어울리는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콘텐츠는 다음에 3가지의 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팟캐스트처럼 원웨이 방식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이나 영상이 없이도 전달이 가능한 콘텐츠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IT 업체들에 대한 방송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IT는 사무실 가봐야 찍을 게 없잖아요. 영상에서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지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롱테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롱테일이라는 것은 긴 꼬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 같은 것 보면 꼬리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곳에는 많은 사람들, 소위 전문가들이 있지만 긴 꼬리에는 대상 시장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이거는 내가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조만간 안드로이드 버전이 시작이 되면 많은 그 사용자들이 늘어나겠죠. 이랬을 때 이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일단 자르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잊지 마시고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